오늘 드릴 이야기는 오프라인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6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 일단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단계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레디방에서 해왔던 단계랑 거의 일치를 해요. 아마 지금 액션방에 계신 분들은 이 과정을 다 겪으신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한번 볼게요, 하나씩. 첫 번째 단계를 제가 깔아두기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깔아두기가 뭐냐, 플랫폼 블로그나 당근, 인스타 아니면 전용 앱이라고 써여 있는 거는, 만약에 내가 호텔 사업이라면 야놀자, 음식 사업이라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용 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맵, 플레이스나 구글맵, 카카오맵 이런 것들, 이 등록하는 과정이 깔아두기입니다. 깔아두기. 두 번째 깔아두기 요소가 리뷰 부분이 있어요. 상품에 댓글이라든지 혹은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 제품 관련된 블로그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리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체험단을 할 수도 있고 후기 이벤트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질 강화겠죠. 자, 이 깔아두기가 1단계에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집착하다 보면 내가 매출을 신경 써야 되고 본질 강화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순위에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렇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집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집착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건 간판을 그냥 하나 달아놓는 거예요. 간판. 그냥 길목에다가 놓는 장치일 뿐이에요. 이 깔아두기 부분은. 여기에서 너무 집착해서 순위 올린다고 막 어뷰징 써가면서 반칙 써가면서 어떻게든 올리려고 돈 쓰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하실 단계는 아니에요. 나중에 부족한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을 때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깔아두기 부분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정작 힘써야 될 때 힘을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지금 나머지 5단계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잘못된 고민의 예시가 어떻게 하면 순위를 올릴까라는 거죠. 그리고 잘 된 고민의 예시는 뭐냐면, 어떤 상품명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까 해서 클릭을 일어날 수 있겠죠. 클릭. 어떤 사진이 고객의 욕망을 자극할까? 이거는 뭐 전환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전환 부분. 이렇게 잘못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잘 된 고민을 해주세요. 어차피 로직이나 알고리즘 이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냐면요. 매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예요. 좋은 소비자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매출의 적합성이 얼마나 적합하느냐. 내가 만약에 네이버의 개발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로 올려주겠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검색한 검색어와 정확히 일치하고,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서 사람들이 리뷰도 많이 써주고, 그리고 클릭한 사람 대비 구매한 사람이 많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로직 어떻게 하지, 알고리즘 어떻게 하지 할 시간에 본질을 강화하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고객의 반응도에 따라 순위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알고리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알고리즘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시면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반칙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지만, 저희 브랜드 액션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최종 선택은 대표님들이 하신다. 다만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은 이거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깔아두기 부분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기본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장을 차렸는데 간판 달아야 되잖아요. 간판 왜 달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매장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죠.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당근에다가 간판 달고 인스타에 간판 달고 다 간판 달아 놓는 행동 정도다. 세팅됐으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2단계는 이제 제안 만들기예요. 레디방에 최근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고객에게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판 달았어. 간판 봤어요. 그러면 어떤 제품을 줄 거고 할인을 해줄 거고 이런 제안을 해야지 이 사람이 구매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가격에 대한 제안이에요. 가격에 대한 제안. 근데 여기에서 착각에 빠지는 게 무조건 싸게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PC방이 1시간에 1,000원 이러다가 나 그럼 800원, 나 그럼 700원 하다가 지금 완전 다 망해갔죠? 공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또 소주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주 가격 경쟁을 엄청 해요. 그 동네에서 막 지금 원가보다 더 싸게 팔고 막 무료로 해줘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조금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진입장벽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그럼 옆집도 들어와요. 그럼 옆집도 들어와요. 동네 자체가 그래버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소비자 심리가 하나 있는데, 가격이 쌀 때 고객이 느끼는 건, 여러분들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맥주를 사는데 똑같이 생긴 캔인데 하나는 1,500원이야. 근데 하나는 5,000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1,000원짜리 사야지 이러지 않아요. 그쵸? 이건 뭐가 안 좋길래 싸고 이건 뭐가 좋길래 비싸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때
납득을 시키면 비싼 것도 매출이 될 수가 있고요. 저렴한 상품이라는 거를 설득을 잘하면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렴하기만 한 건 경쟁에 취약하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의 심리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 제한이 이렇게 어렵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상품 쪼개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상품 쪼개기. 내가 만약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60만 원짜리 가죽공예 정규반 패키지예요. 창업에 관련된 걸 배울 수 있어. 이거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가벼운 체험이나 이런 것들로 방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품을 쪼갠다는 의미를 쓴 거예요. 내가 만약에 PT를 교육을 하는데 30회에 100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내가 광고를 해서 보여주는데 초면에 100만 원짜리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면 워크인이 아니면 워크인은 걸어서 거기까지 왔다는 니즈가 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이 사람이 살 의도가 있으니까 들어왔을 테니까 여기까지 왔을 테니까.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먼저 보여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무료로 PT를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괜찮으면 결제하세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저가형 상품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쪼개면 진입장벽이 낮아질 거예요. 무료 상품을 하는데 오히려 매출을 더 많이 만드는 마법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가죽 공방을 운영하면서 비싼 것도 팔아보고 당근으로 저가형도 팔아보고 하다가 마지막에 무료를 팔아봤어요. 모빌 만들기를 했는데 가죽 공예를 하다가 남은 짜투리를 가지고 인테리어용 모빌을 만드는 클래스를 했어요. 무료로. 그랬더니 모든 클래스가 다 꽉 찼어요. 근데 온 사람들 중에 정규 수강을 끊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께서는 남자 아이돌인데 단체 아이돌인데 그들에게 전부 다 만들어준다고 여권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무료로 광고를 했지만 무료로 한번 쭉 돌렸지만 오히려 매출은 더 높았다. 이런 전략입니다. 여기 써있죠. 일단 가게가 바빠져야 업셀링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동네에 내 매장이 있다는 걸 일단 한 바퀴 쭉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상품을 쪼갰어요. 그 다음에 제가 로스리더 전략이라고 써놨죠. 로스리더 전략이 뭐냐면 그럴 바에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중고차 사러 가는데 모닝 사러 갔다가 모닝 살 바에 조금 더 못해서 K3 가시죠. K3 살 바에 조금 더 못해서 K5 가시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벤틀리까지 가요. 그럴 바에를 계속하게 만드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매장에 왔어요. 내가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고 있어. 손톱 다듬어 준다고 해서 무료로 손톱 다듬으실 분 해서 사람들이 왔어요. 손톱을 한번 다듬어 보니까 여기 네일아트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온 길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일도 받고 친해졌으니까 다음에 또 오고 잘하니까 그러다가 친구도 데리고 오고 가족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 전략을 이용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아무리 미끼용 상품이었다고 하더라도 저가형 상품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무료니까 대충 하고 쳐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 삐끗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가치 입증을 잘해주고 최선의 노력으로 서비스를 베풀어 주셔야 업세일링도 성공하고 고객 경험도 좋고 리뷰도 많이 생기고 후기도 많이 생겨요. 이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플러스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업종이 다 다를 거예요. 다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아이디어가 되게 필요한데 두 가지 경험이 있죠.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각자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니즈가 있을 거예요. 고객의 니즈가. 전문가 입장에서 니즈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고객의 입장에서 니즈를 고민한다. 내가 만약에 순댓국집을 운영해 매장에 방문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설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음식의 단점을 알려주세요. 장점을 알려주세요. 해서 설문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는데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트래픽이에요. 트래픽. 자, 첫 번째가 깔아두기였고 두 번째가 제안을 만들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세팅을 해놨고 뭘 제안할지 만들었으면 이걸 제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머릿속에서 제안을 만들었는데 보여주질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멋지게 내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도 보여지지 않으면 돌멩이랑 똑같은 가치잖아요. 그래서 3단계에서 트래픽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트래픽 만들기는 두 가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줄까? 어디에 보여줄까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매체 선정이에요. 네이버에 보여줄지, 카톡에 보여줄지, 인스타에 보여줄지, 당근에 보여줄지 이 매체를 선택하는 단계예요. 내가 만약에 온라인 사업자예요. 매체가 어디든 간에 대부분의 매체에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는 별로야 뭐 당근은 별로고 메타 요즘 한물 같고 어디는 좋고 솔깃해가지고 여기는 좋다더라 하면서 우르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매체는 잘못이 없어요. 매체를 어떻게 활용법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매체 기준으로 장단점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매체든 간에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오프라인 지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사업자예요. 오프라인을 할 때는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라는 한계성이 있어요. 인프라. 내가 만약에 PT샵을 운영하는데 서울에서 운영하는데 대전에서 광고를 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막 김계란이 김종국이 PT 해줘요. 그럼 가겠다. 그럼 가긴 하겠다. 근데 우리는 김종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적으로. 그쵸. 그리고 내가 만약에 PT샵을 운영하는데 하루 만에 고객을 1000명 받아버려요.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한계가 있어요. 그쵸. 공간적인, 거리적인 인프라의 한계가 있어요. 그걸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뾰족한 지역에 집중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에 유리한 플랫폼이 좋겠죠. 네이버 플레이스라던가 당근이라던가 제가 지금 그래서 당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근이 가장 지금까지 봤을 때 거리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요. 메타도 괜찮거든요. 메타는 근데 레디방에서 다루지 않은 게 메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계정 안정화 작업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액션 쪽으로 뺐거든요. 난이도도 높고. 그래서 지금 액션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절반 정도는 액션방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타를 하셔도 돼요. 이제 차차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매체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노출 형태별이 있어요. 노출 형태라는 게 뭐냐? 광고를 했는데 네이버 광고를 했는데 검색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보여주긴 힘들어요. 그냥 썸네일이랑 제목 정도만 보여줄 수 있겠죠. 이걸 단순 노출형 광고라고 해요. 근데 내가 노출 형태가 파워 컨텐츠다. 네이버 블로그 글을 이용해야 되는 파워 컨텐츠다. 아니면 유튜브 광고다. 그러려면 내가 유튜브에 보여줄 컨텐츠가 필요하겠죠. 노출 형태별로 크게 나눴을 때 컨텐츠형 노출 형태가 있고 단순 노출 형태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컨텐츠형 광고를 할 땐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허들이 있긴 있겠죠. 이 노출 형태에 대한 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경쟁 강도별. 이건 뭐냐? 내가 만약에 PT샵을 해도 PT샵을 압구정에서 하는 PT샵이 있을 수 있고 어디 엄청 멀리 있는 지방에서 PT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제품인데도 지역에 따라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경쟁 강도가 높겠죠. 광고비가 높겠죠. 그리고 경쟁사가 얼마나 입찰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보여줄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반 검색 광고를 가르칠 게 아니고 타겟 광고를 가르칠 거기 때문에 큰 비중은 없어요. 그리고 이 트래픽 부분에서 두 번째, 어떻게 보여줄까가 있어요. 여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말이에요. 제가 하도 말했으니까. 페이드 미디어가 있고 온드 미디어가 있고 언드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미디어에 우리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품을. 첫 번째가 돈을 주고 하는 미디어다. 돈을 주고 하는 노출 전략이다. 아주 단순해요. 네이버면 네이버, 인스타면 인스타에서 입찰가 경쟁을 해서 파는 거예요.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 1000명한테 보여주는데 3만 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온드미디어, 언드미디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온드미디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널. 언드미디어는 남이 가지고 있는 채널이에요. 페이드 미디어를 마저 이야기한 다음에 온드미디어, 언드미디어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을 주고 하는 광고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검색 광고는 서치 애드 해서 SA라고 하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디스플레이 애드 해서 DA라고 합니다. SA는 검색을 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대림동 네일샵 잘하는 곳 하고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 혹은 구글 이런 데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한 사람이면 내가 그 검색을 왜 했을까요? 살라고 하겠죠. 살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애초에 유입되면서부터가 검색 의도가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했기 때문에 클릭당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근데 단점이 있죠.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뭐냐면 경쟁 강도가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경쟁 강도가. 지금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압구정 PT샵 검색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광고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더보기 누르기 전에 6개의 노출 구자가 있어요. 지금,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하나, 둘, 두 개 있어요. 지도에서는. 여기 클릭 하나 하면 제가 볼 때 한 2,000원 날라가요. 지금 제가 이거 클릭하잖아요. 유니크 바디 PT에서 한 2,000원 날라가요. 그냥 클릭을 했으니까. 엄청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몇 개 없으니까 피 터지는 거예요. 진짜. 출혈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강도가 있어서 높은 광고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지금 검색을 했잖아요. 검색을. 압구정 PT샵이라는 검색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 검색을 한 달에 몇 명이나 할까요? 아무리 많이 해도 뭐 1000명이 한다고 쳐봐요. 1000명 가지고 나눠 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0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검색 지역이 있다 보니까.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성장해도 내가 여기서 다 먹어도 성장의 한계가 있다.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덕혜덤님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고 계시죠. 동그라미 님도 디스플레이 광고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사업하고 계시지만
저희 닉네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써니제이님 너무 잘하고 계시죠? 디스플레이 광고가 훨씬 더 허들이 있는 만큼, 조금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허들이 있는 만큼 더 효율이 좋습니다. 장점. 시장 넓히기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시장 넓히기가. 이 시장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경쟁 강도가 비교적 낮다. 왜냐면 검색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검색 안 해도 내가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뜨는 광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광고가 귀신같이 내가 필요한 걸 딱 보여줘, 항상. 내가 항상 평소에 이거 살까 말까 했던 방향제가 나한테 떠. 자동 고양이 화장실, 지금 요즘 저는 자동 고양이 화장실에 꽂혀 있거든요. 살까 말까.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저한테 계속 자동 고양이 화장실만 떠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자연어 수집 자연어 수집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한 오해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무슨 뭐 해킹을 당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SNS에서 혹은 인터넷 어딘가에서 하는 행동들이 다 학습이 될 뿐이에요. 머신러닝이 그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여기에 머신러닝 활용 가능이라고 써있죠. 단점이 이제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왜냐면 경쟁사가 들어오기 어렵거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써니제이님 지금 채팅 쓸 수 있나요? 써니제이님 같은 경우에 배우면서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 포기를 안 하시니까 지금 되게 잘하세요. 저랑도 오늘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하나 됐거든요. 메타에서 뭐가 업데이트가 하나 됐는데 써니제이님이 저보다 그걸 먼저 오늘 아침에 먼저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학습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대신에 지금 써니제이님이 하는 광고를 써니제이님과 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 경쟁사에서 들어오려면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과, 혹은 내가 대행사를 맡기더라도 대행사가 사기칠 가능성, 그리고 대행사가 잘 못하는 애들일 가능성, 그리고 걔네들이 비쌀 가능성들을 다 넘어가야 지금 동등한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요. 클릭당 광고비가.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마찬가지겠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허들. 지금 써니제이님 말씀하시는 게 대행사 세 군데서 못한 거 브랜드 액션에서 한 거예요 하시는데, 써니제이님은 제가 해드린 게 아니라 직접 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행사에 나가는 돈도 안 들어가지,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수수료 같은 것도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허들을 넘은 만큼 큰 베네핏을 얻고 계신 거죠. 자, 이 노출 전략 중에서 페이드 미디어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도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온드 미디어는 내가 만약에 블로그, 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 아니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뭐 5만 명이야.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야. 하는 경우에 온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내가 팔로워 10만 명 모으기가 쉬울까요? 내가 충분히 내 인스타만으로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브랜디 액션 멤버들 팔로워 다 합치면 10만 명 정도 되고 유튜브도 구독자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안 해요. 저희 못 해요. 이걸로 이렇게 사업을 굴려갈 정도로 많은 트래픽을 얻고 자연스러운 매출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온드미디어는 도와주는 역할 정도, 브랜딩을 하는 정도로만 가져가시면 되고, 언드미디어도 마찬가지죠. 남의 채널이에요. 내 채널도 이용하기 어려운데 남의 채널은 이용하기 쉬울까요? 협찬을 할 수도 있고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고 언론 보도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장단점을 볼게요. 장점은 잭팟이 가능하다. 대박 날 수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릴스가 조회수가 300만이 터졌다.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여기 엄청 좋아요 막 이래요. 대박 나요.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인스타에다가 올린 컨텐츠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협찬을 했어요. 그때 만든 컨텐츠를 우리가 광고 소재로 쓸 수는 있다. 만약에 우리가 과일을 파는데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찬을 돌린 거예요. 어린이 인플루언서들한테 돌렸어요. 어린이들이 그 복숭아를 되게 맛있게 먹는 영상을 막 올렸어요. 근데 잭팟이 안 터졌어. 아쉽게도. 아쉽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상들을 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광고의 소재로 쓸 수는 있다. 그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필요는 있어요. 하셔도 괜찮아요. 좋아요. 단점. 운빨의 영역이 크죠. 아주 크죠. 알고리즘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리 내가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 영상 무조건 100만 터져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언드미디어, 요 협찬 이 부분은 사실상 페이드 미디어와 교집합에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죠? 페이드 미디어라고 했죠. 돈 주고 하는 노출 전략. 사실상 이 교집합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드미디어는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 큰 허들이 있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단계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깔아두기 기본 세팅이죠. 여기에선 너무 집착하지 않기. 2단계 사람들이 혹할 만한 제안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뭘 줄 수 있을지 제안을 만들고, 제안은 가격 제안을 할 수
수도 있지만 가격 제한보다는 상품을 쪼개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로스리더 전략으로 결국엔 내가 원하는 상품을 팔 수 있게 되고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혹은 고객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거죠.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세 번째가 트래픽을 만드는 건데 이제 내가 만든 이 전략에다가 깔아두고 제안을 만든 이 전략에다가 사람들을 물을 붓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사람들을 확 붓는 거예요. 여기가 항아리를 만드는 거였고 여기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만 많이 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잘 맞아야지 1, 2, 3단계가 잘 맞아야지 이제 트래픽이 유의미한 트래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디에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자, 4단계입니다. 4단계 니즈 확장하기. 지금 오프라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 4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해요. 기존 방식을 한번 볼게요. 기존 방식이 펜션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계획을 했어요. 펜션 언제 언제 되냐 너네 해가지고 날짜를 나름 잡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날 해서 가자. 그래서 검색창에 가평 펜션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예약한 다음에 방문을 했어요. 이게 아주 당연한 기본적인 우리가 놀러 갈 때도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근데 기존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프라, 거리,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제약.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갑자기 펜션을 확장해가지고 엄청 크게 만들 수도 없고, 공간적인 제약, 뭐 직원을 갑자기 많이 고용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지금 본인들 사업에 맞춰서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내가 네일샵을 하던, 치킨집을 하던, 다 똑같아요. 뭐 인테리어 사업체를 하던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좁고 뾰족한 니즈라고 써있죠. 왜냐면 펜션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사람만 잠재적인 고객인 거예요. 지금 내가 광고로 보여줘야 되는데 10,000명한테 보여줄 거예요. 내 광고를 10,000명한테 보여줄 건데 그 중에서 실제로 지금 우연찮게 펜션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0,0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봤자 두세 명? 10명? 성수기 해봤자 100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0명한테 보여줘봤자 요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잠재 고객 풀 자체가 작아요. 규모 자체가 작아요. 세 번째 한계점이 한정적인 타겟이라는 거예요. 검색창에 요 생각을 한 사람이 검색창에 이 가평 펜션이라는 걸 검색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확 줄어들어요. 갑자기 또 이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세 가지 기본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좁고 뾰족한 니즈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펜션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만 우리 고객이었을 때, 이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고객도 몰랐던 고객의 욕망 찾기라고 써놨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펜션 갈까 말까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 이번 달에 너무 바쁘거든. 너무 바빠서 놀러 가는 건 꿈도 못 꿔요. 근데 이 사람의 내면에는 내가 몰랐지만, 여행 가고 싶다. 나도 놀러 가고 싶다. 나도 놀러 가서 진짜 쉬고 싶다. 좀. 근데 못 간다. 왜냐? 나는 바쁘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뭘 제안하냐면, 이제 여러분 노트북 한 대만 갖고 오세요. 워케이션 서비스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일만 집중할 수 있게 음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세팅을 다 도와드릴 거고요. 오셔서 편안하게 쉬면서 일하다 가세요.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나 보세요. 이래요. 아까는 펜션 가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만 고객이었는데 지금 욕망을 하나 찾았더니 어떻게 돼요? 확 넓어졌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 연말에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연말 파티를 열어준다. 그리고 운전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술을 좋아해요. 근데 운전 때문에 내가 강릉 놀러 갔는데 맛집에서 술도 한 잔 못 먹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운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패키지로 모아서 사람들 한 네다섯 명 모아서 내가 카니발 빌려서 돌아주면서 맛있는 거 다 드시게 해주는 거예요. 맛집도 제안해드리고. 혹은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 3대3 나는 솔로를 찍어준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몰랐던 고객의 욕망을 찾아주는 거예요. 뭔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이 작았던 고객, 펜션 가야겠다. 이 사람만 고객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공방 원데이 클래스 플러스 소개팅 요즘 핫하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좋은 예시죠. 공방에서 원래 원데이 클래스만 하는 곳인데 나 가죽지갑 만들어야지 한 사람만 고객이었는데 소개팅까지 해버려요. 요즘은 절에서도 소개팅 하잖아요. 나는 절로 이렇게 말하던데 나는 절로에서 지금 소개팅 성공률이 엄청 많대요. 지금 스님들도 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략을 썼을 때 두 번째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고객과 업체와의 관계 구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기존에는 내가 서비스 제공자였고 고객은 예약자였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러면 내가 예약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요. 언제 예약해야지? 근데 그때 성수기고 막 꽉 차 있는 데야.
그러면은 못 가지. 이렇게 돼요. 근데 새로운 전략은 이벤트 진행자와 신청자의 관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 우리 나는 솔로, 나는 절로 기획했습니다. 신청자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펜션 운영자라면 이제 비수기에도 사람을 채울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네일 아트 운영자라면 사람들 출근해서 없는 시간대, 그때 내가 이벤트를 개최해서 그때 사람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다 되는 거예요. PT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비어있는 시간대에 사람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제주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왜 비수기가 없는 줄 알아요? 욕망에는 성수기가 없어요. 365일 욕망이지.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엄청난 욕망들이 있어요. 그 욕망에는 비수기가 없어요. 비수기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는 365일 사람이 꽉 차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각자 내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까를 고민해보시고 그 고민들을 앞으로 저희 채팅방에서 계속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액션방에서도 그렇고 레디방에서도 그걸 계속 공유를 해주세요. 이런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어때요, 유닝님? 제가 바라는 건 사실 이 액션방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레디방에선 사실 미션하기 바쁘죠. 그래야 되고 지금은 레디방에선. 근데 액션방에서 제가 바라는 대화는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어떨까요? 이 대화예요. 이거 뭐 눌러야 돼요가 아니에요. 뭐 눌러야 돼요는 지금 노션에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서로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이디어도 주고 그렇게 서로 발전해 나가는 게 액션방에 사실 만들어진 이유예요. 자, 그리고 5단계. 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봐요. 어디서 광고비를 얼마 썼는지. 내가 만약에 광고 예산이 100만 원 있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은 메타를 돌려보고 50만 원은 당근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당근에서는 얼마 써서 매출이 얼마인지, 메타에서는 얼마 써서 얼마 벌었는지, 그리고 내가 메타에서 만약에 수익이 잘 나왔어요. 메타에서 어떤 컨텐츠에서 얼마 벌었고, 어떤 컨텐츠에선 얼마 손해봤고, 이게 있을 거잖아요. 몇 번째 테스트에선 손해를 봤는데, 개선해서 몇 번째 테스트 때 성공했고, 그걸 다 쪼개서 어디에서가 메타에서 어떤 컨텐츠에서 어떤 타겟에게 했을 때 얼마를 썼는지가 내가 돈을 썼으니까 실 부분이에요. 그리고 득 부분을 생각해야겠죠, 이제. 어떤 광고에서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로 썼고, 어디에서 얼마를 썼고, 어디에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추적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다 꼼꼼하게. 특히 저희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 직접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근에서 내가 광고를 했는데, 당근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면은, 당근에서는 쿠폰이 있잖아요. 단골 쿠폰. 매장에 방문하셔서 쿠폰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근 광고에 얼마를 썼는데 그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득과 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가 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쉽죠? 개념 자체는 쉬워요. 개념 자체는 쉬워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다 저희 커리큘럼에 있으니까 어떻게 추적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특히 이 의사결정 부분은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제가 광고비를 50억을 넘게 써봤어요. 제가 이 득실 계산을 하고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하셔도 제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만 해도 액션방에서 엄청나게 큰 이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액션 후에 의논을 해야겠죠. 뭐가 있어야지 의논을 하겠죠. 뭐 광고비 3천 원 썼는데 저보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해버리면 답 없어요. 아직 더 해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해요. 피벗이라는 개념이에요. 피벗. 내가 광고를 돌리는데 뭐가 이득인지 뭐가 손해인지를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교할 때 나오는 개념인데 TV가 고장났어요, 여러분. TV가 고장났어요, 얘가. 근데 뭐 때문에 고장난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배터리가 방전됐나? 리모컨 배터리가 방전됐나? 바꿔봐요. 다른 거는 고정을 해놔야겠죠? 그대로 놔둬야 돼요. 안테나도 그대로 놔둬야 돼요. 뭐가 고장났는지 찾아야 되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씩 바꿔야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하나씩 바꿔봐야지, 배터리 바꿨는데 안 돼? 그럼 배터리 문제는 아니야. 그쵸? 그러면 TV 선이 고장났나? TV 선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 그러면은 이 안테나의 문제인가? 안테나를 바꿨어. 돼요. 그러면 안테나의 문제구나 하고 원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테스트할 변수 한 가지, 리모컨 배터리를 바꿀지, 전원선 코드를 바꿀지, 안테나 방향을 바꿀지, 화면 LED를 바꿀지를 변수 테스트할 거 하나를 말고는 전부 다 고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해요. 뭐가 문제인지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퍼포먼스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로스 해킹 6단계.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끝판왕. 여기까지 가면 끝판왕이에요. 상황이 이래요. 내가 지금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고 광고를 돌렸는데 세 가지 광고를 돌렸어요. A, B, C 중에 세 가지를 돌렸는데 C 소재가 가장 클릭률이 높았어요. 이 상황이에요. 그로스
해킹은 뭐냐면 세 가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 게 크로스 해킹이에요.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게 보세요. 자, C가 클릭률이 높았죠. 그러면 C 소재에서 내가 제안하고 있는 순댓국 한 접시 서비스라는 컨텐츠가 소비자들한테 잘 통한 거 아닐까? A하고 B에서는 얘는 오소리 감투를 준다고 했고 얘는 공깃밥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C에서는 순대 한 접시를 준다고 한 거죠. 근데 뭐냐면 이 A, B, C도 피벗을 한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서비스만 딱 다르게 하고 나머지 다 고정한 거죠. 순댓국집에서 광고비 얼마 썼고 누구한테 보여줬고 몇 월 며칠 날 광고했고까지 똑같이 고정해 놓은 다음에 리모컨 테스트 한 것처럼 C에서는 순대 주고 B에서는 오소리 감투 주고 A에서는 공깃밥 한 그릇 줬어요. 그것만 다르게 한 거죠. 그때 C 소재가 승리했다면 순대 한 접시가 제일 잘 먹히는 거 아닐까? 라는 가설을 일단 100% 확실한 건 없으니까 가설을 세운 거예요. 가설. 그럼 이제 그 가설을 검증해야 되겠죠? 두 번째 테스트 때는 ABC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ABC를 전부 다 순대 한 접시, 순대 한 접시 드실 분 오세요. 안주로 순대 한 접시 제공합니다. 밥 반찬으로 순대 한 접시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또 두 번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테스트 때는 순대 한 접시라는 그 소구점은 똑같아요. 해봤어요. 그랬더니 ABC를 광고했을 때보다 첫날에 ABC 했던 것보다 두 번째 테스트 때 ABC 한 게 효율이 더 높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순대 한 접시라는 말이 확실히 다른 거보단 효율이 좋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죠. 내가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를 해야 돼요. 내가 검증한 이 가설을 강화해야 되겠죠. 세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광고 소재가 잘 먹히고 어떤 제품이 우리 서비스가 잘 먹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소비자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광고비를 늘리고 아니면 내가 콘텐츠에다가 퀄리티를 올려서 광고 소재의 퀄리티를 올려서 성과를 강화하는 단계인 거예요. 강화하는 단계. 그게 바로 가설 검증 강화를 통해서 그로스 해킹을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로스 해킹이라는 말은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중요한 점. 가설 단계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마세요. 아직 가설이잖아요. 확실한지도 아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막 몇백만 원 태우고 몇천만 원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직 가설일 때는 적당히 내가 결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소액으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광고 소재도 내가 세 가지 테스트를 할 건데, 세 가지 테스트를 할 건데 여기다가 막 외주 써가지고 막 카메라 출동시켜가지고 촬영을 해버려요. 안 되겠죠. 버려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떡밥만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잘 먹히나? 근데 잘 먹혀. 그때 강화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되는 마케팅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번에 요건 하나 찾아냈지만, 이 가설 검증 강화 하나 사이클은 찾아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낚시를 하는데 우럭이 잘 먹는 미끼를 찾기 위해서 지렁이, 오징어, 고등어, 미끼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오징어가 잘 먹힌다는 걸 알게 됐어. 오징어가 잘 먹힌다는 걸 알게 됐으면 끝난 거냐? 그럼 테스트 끝? 나는 앞으로 오징어만 하면 나는 부자 돼. 끝나냐? 아닙니다. 왜냐면 생물 오징어가 잘 먹히는지, 중국산 오징어가 잘 먹히는지, 베트남산 오징어가 잘 먹히는지, 가격 대비 성능이, 썩은 오징어가 잘 먹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징어 다리가 잘 먹히는지, 몸통이 잘 먹히는지 계속해서 좁혀나가면서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로스 해킹이라는 원리예요. 이게 이러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가 6단계의 프레임워크예요. 6단계의 프레임워크. 지금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생각 안 날 때마다 이거 다시 보기 돌려가면서 보시고 저랑 같이 의논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브가 여기서 끝나느냐? 실제로 이제 메타 광고를 세팅하는 방법을 좀 바뀌었어요. 최신화가 좀 다시 돼서 한번 그 방법을 처음부터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